안녕하세요. 예, 마을관리 사회자협동조합 사업 모델에 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마을과 자치협동조합의 이영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마을관리 사회자협동조합은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공공적인 조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들이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2, 3년 전부터 만들어지지만 올해 본격적으로 지금 확산되어서 만들어지고 올해 내년에 많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이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의 사업 모델은 이제 원칙이 있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간을 활용한다는 게 첫 번째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냥 사적 공간이 아니라 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지는 공적 공간. 지자체가 재생사로 만들어지고 소유하게 될 공적 공간을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이 어떻게 활용할지 그 공간의 활용을 이제 첫 번째 원칙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재생사로 만드는 협동조합들이 개별적인 협동조합들이었다면 그런 것들이 또 시장에서 생존이 많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지원하고 또 지속 가능한 마을관리 사회협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공공의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은 재생사로 만들어진 공간의 확보, 그 다음에 공공의 자원, 또 공공 서비스나 공공의 자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이걸로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이 지속가능을 담보하는지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소비자협동조합입니다.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은 마을관리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의제를 만들어가는 협동조합입니다. 따라서 특수 목적 하나를 위한 조직이 아니고요. 또 하나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조직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소비자 협동조합이 좀 더 적당한 모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 협동조합 성격의 다중이 협동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역 안에서 이제까지 소비의 주체였던 지역 주민들이 생산을 직접 하고 또 같이 소비를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은 지역의 욕구에서 주민의 욕구에서부터 출발하고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과정들입니다. 따라서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의 성격을 우리가 소비자 협동조합에서 좀 더 그 기준을 또 어떤 과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공성이죠.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은 그 출발부터 공공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향하고요. 또 이걸 통해서 지자체로부터 재생사로 만들어진 공간을 확보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공공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죠. 또 이런 것들은 이런 단순하게 거버넌스 입장에서의 공공성만 담보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만들어지는 공간을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수익이 생길 때 그 수익을 어떻게 공공적으로 활용하는가도 중요하죠. 또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그 지역사회의 충돌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공공적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역사회의 동일 사업들과 충돌이 생기면 우리의 공공성에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그 지역과 지역 주민들과 지역에 있는 분들과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할 것인가, 또 그 공간을 어떻게 하면 공공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또 거기 생기는 수익을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와 배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의 공공성도 사업을 고민할 때 같이 염두에 될 부분들입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던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에서의 공공영역에서 사업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공영역에서 사업 모델을 강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협동조합들이 주로 카페나 식당, 이런 것들을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해야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필요하면 하는데 그런 이제 개별화된 사업만으로 진행하기에는 지속 가능이 매우 담보되기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떤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걸 하기 위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에서의 어떤 카페, 식당, 반찬 같은 그런 영역의 사업 영역뿐만 아니라 공공 영역의 사업 영역도 함께 담보가 되어야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이 좀 더 지속 가능한, 좀 더 안정적인 이런 구조의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공공 영역에서의 사업 모델은 이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공영주차장의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마을조합이 운영 관리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주차장을 만들어도 이제 작은 단위가 많았습니다. 아직도 대도시는 이제 워낙 주차장 조성 가격이 비싸니까 큰 부지를 만들지 못하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최근에 50면, 100면, 150면 이렇게 큰 부지를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공영주차장을 마을조합이 이제 위탁받고 그걸 통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리고 단순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것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부가적인 사업까지도 요즘 확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이게 하려면은 적정 규모가 돼야 됩니다. 뭐 10면, 20면으로는 우리가 수익 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적정 규모를 가지는 거.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정 규모의 주차장에 거기다 부가 사업을 하는 것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주차 중 세차 서비스, 주차 중 정비 서비스 이런 것들을 IT 기술과 연동을 시켜서 세차하는 동안에 어플로 신청을 하면 지역에 세차팀이 만들어져서 그동안에 세차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부가 서비스도 되지만 또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가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주차장이 주차만 아니라 그 다음 영역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주차장을 통한 부가 서비스 영역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요. 또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를 세움으로써 또 부가적인 수익을 내는 것도 같이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차장은 재생사로 만들어진 이 주차장은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죠? 지자체에 있죠. 예, 지자체가 소유한 이런 공영주차장을 마을조합이 위탁을 받고 그걸 통해서 운영을 해서 그 수익으로 마을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공영주차장을 통한 공공영역 사업 모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태양광 발전 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이걸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사업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그린 뉴딜,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런 태양광 발전 사업들이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태양광 발전은 아무래도 태양광 발전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면 재생사업에서 마을거래 사회적협동조합에서의 태양광 사업은 발전의 수익을 지역이 공유하는다는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민 이익 공유형 태양광 발전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주민의 수익을 증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보는 거죠. 자, 지자체가 갖고 있는 땅, 특히 저희는 이제 주차장과 그 다음에 건물 옥상을 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건물 옥상에 설치를 하면 이제 태양광 가격에 저희들이 더 받을 수가 있죠. 태양광 가격이 이제 SMP라는 전기 가격과 REC라는 재생에너지 포인트로 나눠지는데 REC가 주차장이나 옥상에 주차했을 때 50%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한 25%에서 30% 정도 수익이 더 올라가죠. 그리고 기존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더 친환경적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주로 지자체에서 이 재생사로 만들어지는 행정이 갖고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건물 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대상지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대상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자체가 토지 혹은 건물 옥상 이런 공간을 마을조합에 이제 사용수익 허가로 해서 이제 위탁을 주고요. 그러면 마을조합은 거기에 이제 그 시설을 만들고요. 시설을 만드는데 지금 이제 앞에 만들어졌던 사례를 보면
공사금의 70% 정도는 신협이나 뭐 이런 이제 그 금융권에서 이제 1년거치 14년 상환 정도로 해서 이자,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출자금을 일부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마을관리 사회적합동조합은 배당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출자금을 많이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할 수 있는 이제 커뮤니티 펀딩이라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펀딩을 별도로 이제 뭐 신협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펀딩을 하는 금융기관이 설정을 해서 이걸로 이제 마을조합의 대출에는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을조합은 어쨌든 지역사회 주민들의 기금과 그 다음에 대출을 통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설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한전하고 계약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태양광 발전을 했을 때 태양광 발전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수익이 나중에 적자가 날 수도 있지 않냐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희 나라는 이제 한국형 FIT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할 때는 100kW까지는 한전에서 20년 계약을 해줍니다. 어떤 가격으로? 작년 가격으로. 그럼 한전하고 20년 계약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이 작년 가격으로 하니까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과 지출이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출도 갖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펀딩에 참여한 지역 주민들한테 이자 이상의 배당을 해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남는 자금으로는 마을관리 사회적합동조합 사무국 운영비를 쓰는 구조를 이제 짜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물론 지역마다 여건이라는 게 많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최근에 어떤 수익률 분석을 해보면 100kW 정도를 여러분들이 주차장이나 옥상에 설비를 했을 때 은행 이자를 다 갚고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한테 뭐 3, 4% 정도의 펀딩 금액, 그러니까 이자를 다 지불을 하더라도 1년에 한 800에서 뭐 1000만 원 가까이의 수익이 발생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한두 개 운영을 하면 마을에 기금을 만든다거나 이걸 통해서 마을 조합의 운영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을에서 이런 직접적인 자산, 우리가 지역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산을 가짐으로써 사회적 가치도 추구하고 주민의 수익도 증대시키고 그러니까 이익을 공유하는 거죠. 또 마을에 기금을 만들거나 마을 조합의 운영비를 사용하는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태양광 발전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관리 사회적합동조합이 이러한 지속 가능을 위해서는 이러한 태양광 발전 사업과 같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의 복지 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뭐 어르신이 많은 지역은 뭐 어르신 돌봄센터, 뭐 아이들이 많은 곳은 다 함께 돌봄센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런 걸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안정적인 이제 뭐 수익 구조를 얻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재생 사업의 공간을 쭉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1층은 솔직히 뭐라도 할 수가 있죠. 1층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되는 공간이 뭐냐? 항상 2층, 3층, 4층입니다. 요즘은 재생센터 만들면 코어 공간들, 주민 어울림센터든 핵심적인 커뮤니티 공간에 이렇게 3층, 4층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2, 3, 4층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창업 공간을 만든다, 뭐를 만들다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죠. 그리고 뭐 교육장을 만든다는데 이런 거 만들면 유지관리비가 안 나오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2, 3, 4층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 또 그런 걸 쓰면서 또 다른 공간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과제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커뮤니티 케어 같은 정부 정책들이 활성화되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복지 서비스 사업입니다. 복지 서비스 사업들은 지자체 협의를 통해서 이런 재생사를 만드는 공간에 위탁을 받으면서 운영비나 아니면 거기에 일하시는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런 바우처 사업들, 이런 복지 사업들이 이제 만들므로써 두 가지죠. 하나는 지역 내에 그런 욕구들이 있는 복지 서비스의 욕구들을 충족하는 거고요. 또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실행함으로써 일자리를 확보하는 거고.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인 거죠. 지역에 있는 돌봄 서비스의 수요를 누가 직접 한다? 그 지역 사람들이.
그리고 찾아보시면 아까 뭐 어르신 서비스를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요양보호사나 또 사회복지사 분들의 유해 인력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배출되어 있는 만큼 또 많이 이제 유해 인력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활용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내 서비스의 욕구를 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정말 지향하는 지역사회 순환 구조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지역사회 욕구를 확인해서 그 사업을 넣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가 필요하죠? 지자체하고 협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자체 협의를 통해서 지자체 그 지역 안에 수요를 확인하고 또 그 수요를 어떻게 하면 뭐 바우처 사업이든 아니면 위탁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협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예를 들어 놓은 게 뭐 데이케어 센터라든지 재가 서비스 센터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다, 지역아동센터, 다학교솔업센터, 육아나눔터, 뭐 아니면 공공형 작은 도서관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의 욕구들이죠. 이런 욕구들을 그러니까 재생소를 만드는 공간에 활용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마을관리 사회접동조합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요소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생활 SOC 시설과 같은 이러한 공공공간, 공유재산을 또 공공서비스를 위탁받는 겁니다.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공유재산이나 공공서비스를 마을조합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건데요. 아직까지 이제 많은 예는 있지 않습니다. 뭐 생활 SOC가 이제 아직 확산된 지도 아직 얼마 안 되고요. 또 마을조합도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행정과 협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지자체가 갖고 있는 다양한 공유 재산을 어떻게 마을조합이 운영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있는 수요를 그러니까 서비스의 수요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 실현하고 또 이걸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마을조합을 유지하는 면에서는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이제 구산도서관이 예를 들 수 있는데요. 거기 이제 구립도서관이죠. 보통 구립도서관이면 누가 운영을 하죠? 예, 행정이나 아니면은 어디 뭐 위탁을 줘서 재단 이런 데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은평 도서관마을 사회접동조합이라는 사회접동, 그 동네 분들이 만든 사회접동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필요한 이제 도서관이라는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그 이용을 하는 것을 직접 누가 생산한다고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생산을 하고,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예, 그래서 그 이익을 누가? 그 지역 주민들이 공유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역 자산화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마을조합이 추가해야 될 이제 사업의 방향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자체와 협의가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에 뭐 도심 환경 정비 사업이라든지 지역의 방제 사업 같은 것들을 이제 함께 해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런 것들은 계속 사업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없는 사업들이죠. 혹은 이제까지는 다르게 이제 진행되는 사업들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사실 행정하고 협의가 매우 중요하고요. 행정에서 많이 나서서 이런 사업들의 개발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주민들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하니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런 그 공적 영역에서의 사업 모델은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만들어가기 어려운 사업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버넌스가 필요해서 반드시 또 만들어 나가야 될 영역들이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는 사회주택 사업입니다. 사회주택 사업도 아직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사례들이 나온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LH가 가지고 있는 매입 임대형 주택이라든지 뭐 도시대행 사업으로 조성된 뭐 순환 임대주택이라든지 앞으로 지역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이제 그 공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조합이 함께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생소로 만들어진 공간의 운영 관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관리 사회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재생소로 만들어진 공간을 운영하고 공간을 활용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재생소를 만드는 공간은 지자체하고 두 가지 방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용 수익 허가.
예, 사용 수익 허가는 이걸 통해서 마을관리조합이 이걸 통해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는 형태로 신청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계약을 하는 거죠. 지금 뭐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로 이 사용 수익 허가 이 방식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 감면 혹은 면제 조항들을 조례로 만들고 있고요. 지금 조례가 없는 것도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마을관리 사회적동조합이 뭐 카페를 하든 주차장을 하든 아니면 거기서 뭔가 다른 사업을 하든 사용수익 위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관리 위탁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용수익 허가나 이 관리 위탁은 모두가 다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해져 있는 방식대로 저희들이 도시재생에 관련된 조례나 아니면은 각 지자체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통해서 이 방식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을관리 사업을 만드실 때는 지자체의 조례들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지자체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 그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이런 조례들에서 이런 계약관계들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지자체가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여기를 통해서 또 이제 협의할 부분들은 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사용수익 허가라면 두 번째는 이제 관리 위탁 방식입니다. 이제 관리 위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받는 것도 가능한데 보통은 이제 그 사업을 하는 공간들은 사용수익 허가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수익 허가가 되지 않는 이제 수익 사업을 하지 못하는 공간들은 보통 관리 위탁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통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떤 방식으로 하든 그것들이 사용수익 허가 위탁이든 아니면 관리 위탁이든 여러분들의 사용 환경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리 위탁은 이제 전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조건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들이 붙어요. 뭐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공동체 활동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들이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조례라든지 뭐 법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간에 의한 사업 모델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제가 뭐 하세요 어떤 게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하시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진짜 여러분들의 수요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들 하고 싶으냐 부분이죠. 제가 예전에 벌써 한 3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재생사업의 사업지에서 마지막에 이제 마을 카페를 만드신다고 해서 제가 컨설팅을 이제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저희도 이제 지역에서 이런 이제 커뮤니티 카페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일하실 분들이 계신 거죠. 50대, 60대 분들이 계셔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제 카페를 하신다니까 무슨 커피 좋아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믹스커피. 자기는 평생 믹스커피만 드셨다는 거죠. 자, 자기는 평생 믹스커피만 드신 분이 카라멜 마키아토와 카페 라테를 팔면 잘 될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여쭤봤죠. 뭐 좋아하세요? 막걸리 좋아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막걸리 파는 집을 하셔야지 그랬더니 옆에 따라오신 분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죠. 그게 지속 가능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모든 곳에 저는 모든 재생사업에 다 카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생사업지에 다 벽화를 그릴 필요는 없는 거죠.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도 잘 될까 말까 한 세상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면 더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의 수요를 공동체의 수요로라는 말을 매우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모이면 그게 공동체 수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출발점은 여러분들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자원조사를 많이 할 겁니다. 저는 자원조사만큼이나 수요조사를 중요시합니다. 자원조사, 뭘 자꾸 팔아내려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게 매우 중요했죠. 옛날에는 정말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라도 사서, 뭐라도 해가지고 팔아서 그걸로 먹을 거를 만들어 왔어야 되지만 지금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에 있어서 필요한 건 자원조사만큼 필요한 게 수요조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뜻이죠? 자기가 어디다 시간 쓰지?
자기가 어디서 돈을 쓰고 있지? 이것들을 조사하는 거죠. 그런 거죠. 우리 동네 사람들은 맨날 술 먹어.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동네에 그러면 술집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통해 사람들을 모아내고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닌 말로 딴 데 가서 술 먹는 것보다 동네에서 술 먹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 수 있고 관계를 만들 수 있다면 왜 재생사업에서 술집을 하면 안 됩니까? 예, 나쁜 술집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의미의 술집이라면 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 동네 사람들은 밥을 엄청 많이 먹어.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 쌀집을 해야죠. 동네 사람들이 밥을 많이 먹으면 쌀이 많이 나갈 거고요. 그러면 쌀집을 하는 게 동네의 수요에 맞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열어보고 여러분들의 가계부를 열어보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디다 보내는지 여러분들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모아서 만들어 보는 거, 이게 저는 수요조사로 생각합니다. 자원조사도 중요하고요. 또 그만큼 여러분들이 수요조사 같이 해서 그래야 내가 필요하고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이 거기 있어야 또 관계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관심 없고 나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들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함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누구의 수요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말 지역의 수요인지, 이게 정말 지역 사람들의 수요인지, 그래야 실행 주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수요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에는 또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필요한 사람들이 실행 주체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민간행위의 사업 모델의 핵심은 지역의 수요냐, 지역 주민의 수요냐, 또 그것을 할 사람을 만들 수 있느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면 제가 이렇게 쭉 이제 컨설팅을 다니고 강의를 다니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십니다. 요즘 어떤 게 잘 나가냐고. 요즘 어떤 게 재생사업지에서 유행되는 사업이냐고. 그래서 제가 똑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무슨 프랜차이즈 영업사원도 아니고 왜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시냐고요. 제일 좋은 사업은 그 동네에 있는 거라고요. 딴 동네에 잘 되는 사업을 여기 갖고 와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사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동네의 문제의 답은 그 동네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는 게 가장 정답인 거지 딴 동네에서 뭘 하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저는 이런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플랫폼형 마을관리사회적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자꾸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이 안에서 다 풀어내는 거죠. 이 안에 식당도 있고요. 공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주거도 있고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이 다 풀어내는 것. 그것들을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큰 광주리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것이 마을관리 사회적동조합의 사업 모델이고 마을관리 사회적동조합이 지속 가능한 길이고 그것들이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긴 얘기 들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마을관리 사회적동조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